안녕하십니까. 100년 전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도현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하는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과 생각 속에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만나보실 100년 전후 주인공은 만약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같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늘이 너무 좋아서라고 하는데요. 하늘을 무대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온 사람, 공군 예비역 소장 김동호 장군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의 사나이들이 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긴장의 연속. 철저한 자기관리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지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전투조종사.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더 멀리 날아오르라. 영원한 전투조종사 김동호는 말한다. 해병대가 한번 해병 영원 해병이라 그러지만 그보다 난 미안한 얘기지만 조종사는 그보다 한다는 게 왜요? 한 번 전투조종사는 영원한 전투조종사다. 너 몰고 가라면 아마 몰고 갈 거예요.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은. 그 누구보다 조국의 하늘을 사랑하니 지금도 장군이기보다는 조종사로 불리우길 원하는 공군 예비역 소장 김동호. 평생토록 하늘을 누벼온 하늘의 사나이, 작은 거인 김동호. 그에게 대한민국의 하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영원한 전투조종사 김동호에게 있어 처음 조국은 없었다. 일제치하, 그것도 전쟁의 혼란 속에 태어난 그에게 조국이란 존재는 해방이 돼서야 비로소 찾아왔다. 내가 태어난 해가 만주에서 전쟁이 일으킨 해요. 그게 그래서 이거 만주사변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지만은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혼란인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지. 자연히 전쟁 자체가 나를 깨우쳐주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닥쳐왔고, 일본인에서 조선인 그리고 한국인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던 성장기. 전쟁은 그에게 조국의 의미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고 전쟁을 통해 그는 평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바로 조국의 하늘을 사수하는 조종사의 길이었다. 이건 조종사 아니면은 시상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신대. 뜻을 모인 거니 공중에서 멀리 내다보니 우주라는 게 정말 한없이 끝이 없구나. 그런데 문득 밑을 내려보니 대륙에서 우뚝 뻗어난 그 반도가 있는데 그게 참 금수강산이다.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고작이다. 아, 이게 내 조국이다. 조국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면 그의 기억은 자연스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년 김동호를 군인으로 이끈 바로 그날의 기억으로.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됐다. 당시 약관의 나이 꿈 많던 청년 김동호는 엄청난 전쟁의 비극을 몸소 겪으며 자신의 평생을 나라에 바치기로 결심. 당시 공군사관학교 2기생으로 군인의 길로 들어선다.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은 오늘까지 그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원동력이 됐다. 청주에 자리한 공군사관학교. 그에게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고향이다. 바로 이곳에서 이 땅의 아들로 하늘의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고 길러졌기 때문이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일까? 눈부시게 발전한 후배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한데 참 세월 많이 흘렀다. 50년대 내가 사관학교 들어왔을 때가 6.25 전쟁 난 그 해인데
나는 대전에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다고. 뭐 요즘에 전국 이제 모집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쟁 나자마자 공군사학교 2기생 모집이 공고가 돼가지고 서울이 태반이고 서울서 한 90명, 대전에서 10명, 그리고 대구, 광주, 부산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모여드는 게 한 200명 가까이 됐지. 우리만 하더라도 나그네 신세야. 그러니까 김포에서 사관학교가 출발했지만 일기생들이 거기 이제 들어서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유랑 생활을 들 수밖에. 그러니까 이기사관은 교사도 없는 공군 간판만 보고 모집대 들어간 거야. 83년도부터 이제 여기에 정착이 된 거지. 근데 이 청주에 자리 잡은 공군사관학교는 세계 어디 내놔도 예를 들어서 미 공군사관학교인 콜로라도 스프레드가 여기 비해서도 설비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은데요. 사관학교도 대단한 학교가 되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네들은 어디 가더라도 정말 프라우드하게 말이야.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장교로서도 성공하시고 사회에도 큰 발전에 이바지하셨는데 이렇게 후배들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들도 매우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군사관학교와 그런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 볼 때 믿음직스럽고 또 그렇게 해나가려는 확신도 나고, 또 한 가지 당부하자면은 그 생도에서 이제 인간들 때 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 그게 뭔가니 조국관과 더불어 애국관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가령 학자라든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군인은 조국만이 아닌 애국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권에 의해서 국가라는 게 국민과 주권과 소위 영토가 있음으로써 나라가 되는 건데, 군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는 제1차적인 책임을, 채무를 가진다 이거지. 그런 채무를 이행하려면은 자기 자신가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고해야 된다. 그게 조국관이고 애국관이에요. 공군이라는 이름 앞에 지금도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그인데, 모처럼 모교를 찾은 그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박물관으로 향했다. 몰라보게 발전한 모교의 모습에 험난했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속속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군복이 없었어요. 그냥 그 육군 마대 쪼가리 같은 거 그런 거 걸치다가 진해 와가지고 처음 유니폼이 나왔는데 염색이 잘못돼가지고 각기 입은 게 색깔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완통이 하다했는데 졸업할 때에 졸업 이틀 전인가 군복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생도복에 이제 저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신장이라든가 이게 안 맞으니까 불평하니까 이 사람들아 군인은 몸을 옷에 맞춰야지 뭐 옷을 그걸 맞춘다 해가지고 어떻든 저걸 입고 졸업식을 했다. 여기 이제 내 이름이 동자니까 여기 있네. 여기 내 이름인데 여기가. 근데 군번이 내가 51808인데 51808이 얼마만이 9등이야 9등. 랭킹 나도 자신도 괜찮게 한 편이지. 조정을 잘했다 그래요 그때 무렵에. 굉장히 많으. 140년.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다. 무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인의 길을 함께 걸어온 공군사관학교 동기들이다. 나 허리나 걸렸나? 약관의 청년들이 어느덧 노병이 되기까지 평생의 친구이자 전우로 서로의 힘이 되어온 것이다. 2주인가 3일 걸리지 아마. 그 피난민하고 뒤섞여가지고 훈련한데 내 기억으로는 말이야. 7월 27일 날에 내가 두 번째 단독으로 나가 51을. P51. 근데 아다시피 7월 27일 휴전 정전이잖아. 공중에서 들리는 게, 야, 그막 대공볼라한테 좌로 튀어, 저 기동 좌측을 해. 이런 거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속으로 이게 오늘이 정전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말이지. 야, 이거 봐라. 우리 출격할 기회가 없어졌구나 하는 느낌과, 전쟁이 끝나 하는 안도감. 그나 공중에서 느낀 기분이야. 글쎄, 그 전우회는 뭐 한마디로 어떻게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예. 아마 거의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같이 하는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배가 사회에 뭐 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같으면 뭐 중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사회 또 무슨 친목교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과도기 때 전쟁 때 들어가가지고 같이 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또 나와서도 군의 초창기에 거의 초창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있다고 군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친근감을 가져요. 아마 이게 전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전우회. 지금 비행장에 가끔 가잖아요. 후배들 그거 조정복 입고 빨간 머리 딱 한 거 보면은 야, 지금 무슨 다른 얘기? 야, 좋지. 그 첫째예요 그게. 수십 년 전 생도로 처음 만나 함께 전쟁을 겪고 한 길을 걸어온 이들. 활주로에 선 이들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기계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지금도 활주로에 섰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하늘의 사나이들이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이제는 잊혀져가는 노병이 됐지만 마음만은 지금도 조국의 하늘을 누구보다 높이 날고 있는 이들. 다시 태어나도 영원한 공군일 것이다. 실련의 마음 믿지 마라. 흔히 공군은 신사라고 하는데요. 장군님 이미지가 딱 신사 같으십니다. 별명도 영국 신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별명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공군산업교회에 합류한 것이 1950년도 전쟁 때인데 그때는 뭐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비교적 온순하다고 그럴까 조용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도화선이 됐겠지만은 군 생활하면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1970년부터 3년 동안 조금 넘게 영국 대사관에 무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몸에 뱄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게 고착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지 뭐 특별히 이게 뭐 특색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장관 고마워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예. 처음 공군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그래요.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사실은 어려서 일본 동경에서 자랐는데 해방되는 해에 나와가지고 군정 3년 그러고 독립이 되고 대한민국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50년도에 들어섰는데 그게 맞으면 우리 해방사의 짧은 기간이요. 근데 5년 지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젊은이들은 군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육해공은 아무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기왕이면은 하늘에 동경하고 뭐 하늘에 하여간 의탁을 하면서 전쟁이니까 하늘에서 우리 나라를 지킨다, 조국을 지킨다, 하늘에서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사관학교 시험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딴 사람과 달리 전국전 나라 볼 때에 서울 하고 중간인 대전하고 그리고 남쪽에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난 대전에서 시험 가지고 합격해서 50년 11월 말 12월에 대구로 내려가서 다들 합류하게 됐죠. 그러니까 동기 하면은 전쟁이 직접 동기고 또 원하는 게 기왕이면 하늘 생활하겠다 해가지고 택한 게 공군이에요. 참 하늘을 참 사랑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아. 조종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조종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군의 조종사는 전투기 조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수송기도 있고 뭐 헬리콥터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지만은 전투기 조종사 하면은 가장 그 신체 조건이 소위 말하는 신체 조건이 완벽한 사람 아니면 전투 조종사가 될 수가 없어.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기 조종사는 일단은 하늘에 뜨면 전투하는 것을 전주로 하기 때문에 기종 자체가 전투하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철두철미한 정신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못지않는 철두철미한 육체적인 조건이 따라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에 조인하면서 전투종사 된다면 어려운 4년의 생도 기간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든 전투종사 되기 위한 기질과 정신력과 육체적인 그 단련 이게 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종사를 볼 때 그런 기준을 본다면은 뭐 유명한 옛날에 그 빨간 마루도 있었지만은 조종사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달리 보일 거예요. 네. 지금까지 비행을 수많은 시간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요. 기본 훈련 마쳐가지고 중동 비행, 그러니까 중동 훈련기로 넘어갈게요. 또 중동기를 마치고 고급 비행으로 들어갈 때, 그 과정 수료할 때마다가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953년 7월 27일이 휴전 조인하는 날인데, 그날이 내가 마지막 훈련 전투기 최초로 비행 나가는 날이에요. 그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완전 전투 조종사 되는 건데, 그 순간, 그러니까 단독 비행 올라갔을 때 이젠 됐다 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공중에 올라갔더니 이 마지막 그 전선에서 휴전 조인해가지고 12시간 내에 이제 종전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출격하는 출격의 소리, 공중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거 공중에서 다 들리니까 찬늘이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억울하다 혹은 아쉽다, 또는 반면에 이전 휴전이라면은 하면서 안도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가장 또 머리에 남는 그런 추억이라고 볼 수 있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또 가장 어려웠던,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군하면은, 특히 전투조종사면은 그 훈련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의 희생자보다는 훈련 기간의 희생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다면은 이제 같이 침대 생활을 했던 전우가 같이 비행 올라갔다 이거지. 올라갔는데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온다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는 바다에도 떨어지고 산악에도 떨어지고 혹은 운중에서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기대해가지고 땅에 내렸을 때는 굉장한 그 실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주 그 참지 못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가령 며칠 전에 그 F-15K가 해마물미도 했지만은 가장 최고의 발달되는 항공기의 가장 우수한 조종사가 그렇게 없어진다 이거지. 같은 비행했던 사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동료를 없애한 그 가족은 물론이지만은 동료들이 느끼는 심정은 참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고가 나면은 옛날도 회상하고 정말 마음이 찌인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비행하시면서요, 얻으셨던 남다른 철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공군의 경우는 일단 지상을 뜨면은 그게 바로 전투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사명하면은, 특히 조종사의 사명하면은 어떻든 뭐 자기 자신이 나라에 막 몸을 내던진다 그런 심정이 아니고는 그걸 못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특히 퇴역 후에도요, 참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활동을 하신 남다른 계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동기하면 뭐 영국에서 생활일 거예요. 그 이제 70년부터 73년도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산진영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교 무대에 나가도 금기시했다고. 근데 71년도서부터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지만은 가능하면은 그 동구권 공산진영하고 대화의 광장을 넓히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하달되어 왔어요. 나도 그런 걸 갖다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이라는 것은 제한이 돼요. 주재국의 외교부하고만 통로가 이루어지지, 사실 딴 외교단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경우는 대사에는 없어. 근데 무관은 국경이 없거든. 국경이 없다 보니까 대하는 그 나라 수가, 내가 있을 때가 127개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점 두는 것이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네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폭이 넓힐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만 되고. 근데 그런 것이 도와주는 데 가지고 군에 복귀해서도 자연히 그런 각도를 맞춰서 활동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연대가, 내가 1931년생인데 우리 세대라는 것이 어떤 세대인가 하니, 일본이 가장 융성할 때,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세계 열강으로 들어서는 한참 때 우리가 태어나고 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존재가 없을 때 일본 땅이었었고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적이 없는 세대로 자라났다 이거예요. 당연히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우리의 과정 자체가 정말 어떤 존재냐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왔다 이거지. 그런 속에서 형성된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만은 우리 세대하고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는 게 우리 세대다 이거지.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네,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그는 자신의 분신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평생 동안 하늘을 누벼온 그에게 있어 전투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 그래서 지금도 전투기를 대할 때면 자연스레 군복을 입게 된다고 한다. 이곳저곳 쓰다듬는 손길과 표정에서 말로는 표현 못할 애정이 느껴지는데 그래 요 근래 뭐 남북 문제라든가 이북 관계 혹은 안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간혹 이런 모임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군복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휴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 평화적인 그런 뭐라 감정이 흘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 출신들은 간혹 그런 모임 때에 군복을 입고들 모이고 거기에 입음을 해서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자체가 따라오는 후세들에게 군을 이렇게 주는 인상도 어떤 데 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오랜만에 군복 입어봤어요. 이제는 조종간을 놓은 자신처럼 옛 전투기들도 땅 위로 내려앉았지만 함께 해온 시절 빛나는 추억은 바래지 않는다. 참 오랜만에 가까이 와서 보는구만. 이게 당시에 제특인가요? 그 최초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955년도 휴전 2년 후부터 이제 항공기의 한국공군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51을 이제 그 점차 줄여나가고 새로운 이 86F 이걸로 이제 시작해요. 근데 전쟁 당시에는 미군 공군에서 이 비행기를 썼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주력기요. 근데 51년도부터 휴전되는 동안에 그 2년여 동안에 미국 스스로도 이 86F 세이바라고 그러는데 이 비행기에 대한 항공기의 성능 자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북의 그 미국 15하고 공중전 같은 게 벌어지는데 그 조종사는 이북의 인민군대가 아닌 소련군 파이로트가 조종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베테랑이지. 미국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오히려 베테랑이 못됐다 이거지. 그래 놓고 새로 나온 기종을 조종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 불평. 그래서 노스 아메리칸인데 이 비행기에 무게 나갈 만한 걸 많이 제거해버린다고. 그 한국 전쟁에서 비로소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된 게 86F요. 근데 우리가 이 비행기를 이제 인계받아가지고 나도 56년도부터인가 이 비행기를 기종을 해가지고 여기에 참 정이 많이 든 비행기. 지금이라도 뭐 한다면 뭐 홀홀 날 같은 그런 기분이 나죠. 그럼 오랜만에 비행기 옆에 있으니까 아주 뭐 한 3, 40년 뭐랄까 돌아간 그런 기분이 나네. 지금도 비행기 앞에 서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설레임과 아쉬움 때문일까 그는 오래도록 비행기 앞을 떠나지 못했다. Long time later, when I was wing commander at the Kimpo, Kim Air Base, way down south, I flew that aircraft too. Really? Yes. Wow. Was that difficult making the transition from Of course, fighter different. planes Yes. Yeah, fighter aircraft and the cargo aircraft, and very different. Yes. And also that P-51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ircraft during the Second World War. Right. Before jet aircraft came up,
That aircraft so-called strong torque aircraft, so which means very difficult to control. But I flew. I love very much that aircraft. Also, you are from America? Texas. My name Texas. is Sam. Oh, very good. Los Angeles. Los Angeles. I'm from Michigan. My name is Michigan. Jared. Ah. Nice to meet you. The history as well. So Yeah. it's really an honor to sit here and talk to you. One of the things I wanted to ask about was I'm of course very happy to meet someone who actually experienced it. Yeah. I think that's the biggest problem that we as young teachers today Yeah, have, yeah. and I know this is a problem for young people in Korea as well, Okay. that this particular part of history Okay. is now becoming something that's only in museums, only in books, and it's wonderful to actually speak to someone who experienced that, who Yeah. was part of that. Okay, wait. That's Okay. a long time. Sorry. 융성한 그 길을 가지고 뻗어난 반도가 있는데 보니 그게 삼천리 금수강에서이다. 이게 내 조국이고 이 땅에서 우리 배달 한민족이 사는 평화스러운 곳이다.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고장이다. 아, 이게 내 조국이다. 오직 조국을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 영원한 전투조종사 김동국. 그에게 하늘은 조국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공군 예비역 소장 김동호 장군. 그는 하늘이 좁을 정도로 큰 꿈을 꾸었습니다. 또 그 큰 꿈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철저한 신념과 원칙으로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는데요. 그의 삶은 성공 뒤에 흘린 노력과 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년 전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